자, 그래서 여러분 전교조 경기 지부장 출신이시고 또 참교육 선생님들의 모임인 전교조에서 오랫동안 아주 귀한 집행부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신 바 있는 저명한 교육운동가이자 교육정책가, 교육 전문가 박현 선생님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쭉 선생님 소개 좀 하십시오. 예. 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 고향은 학교입니다. 제 고향은 네. 한반도인데 저랑 비슷하네요. 제 고향은 한반도. 선생님은 네, 학교입니다. 박현 선생님 고향은 학교입니다. 학교.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속에서 모든 한반도와 그 내에 전혀 모든 학교와 박현 선생님 멋있습니다. 예, 야. 학교에서 30년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울고 불고 웃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제 고향은 학교입니다. 야. 그리고 저는 찐호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웹포스터 봤는데 찐호박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하면 물어보려고. 그렇죠. 호박은 사람의 붓기를 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교육의 붓기를 빼겠습니다. 그러고자 찐호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육의 붓기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도 좀 챙겨주셔야죠. 그렇죠.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몸의 붓기도 빼고 교육의 붓기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저를 보면서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제 별명이 생겼다고.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름을 액센트를 주고 힘을 주고 하면 찐호박이 됩니다. 찐호박. 박효진, 진호박. 예, 그래서 찐호박입니다. 근데 박효진 TV 구독자가 벌써 6,000명이 넘네요. 예. 어제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아직 8,000명이더라고요. 그럼 거기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구독자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를 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죠? 저는 3년 전에 교육감 우리 때,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보 나올 때 그때 지금 교사로서 퇴직하면서 저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으니까 퇴직을 해야만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짜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게 위기다.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현장 감을 갖고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고 그때 나온 저 모습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3년 전에 굉장히 평교사 출신의 교육 전문가, 현장을 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교육감을 그동안 제일 잘했다는 여론조사를 받은 조희영 교육감도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니까 평교사 출신 아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적을 한 번도 있었고. 우리 경기도 교육감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교육에서 김상경 교육감도 한신대 교수 출신이고, 이재정 교육감님도 성공회대 교수 총장 출신이고. 그 역할은 그 시대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학교 상황을 봤을 때 진짜 현장에 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당위가 있습니다. 평교사 출신의 교육감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부는 고등교육까지를 총괄하자면요. 평생교육까지도.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 교육감은 유아, 그러니까 보육은 보건복지 영역으로 치면 유아교육, 유초중고. 그렇죠. 유초중고죠. 평생교육은 사회교육부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교육부가 지자체, 교육청이 좀 나눠서 또 하는 거죠. 평생교육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만 해도 교육청 산하가 아니라 도청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내란 현실적 문제죠. 있지만 교육은 현장 초중고등학교 현장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통, 교사들의 또 어려움, 또는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불만, 그다음에 그 학교에 또 여러
일관계들이 계시죠. 종사자들이. 그렇죠. 저기 행정 직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급식 노동자분들도 계실 거고 경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학교 보안관님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동문들은 동문들대로 또 막 모교 사랑에다가 네. 뭐 불만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냥 변호사 출신의 기획감 후보가 왜 그 필요한지 그냥 한번 이야기를 예, 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현장 교육 전문가 이렇게 저를 규정합니다. 아 현장 교육 전문가. 제가 말하는 현장이라 하는 것은 예. 제가 있었던 학교를 바꾸고자 노력했던 예. 대표적으로 양명여고, 평촌고, 신기주학교, 그다음에 인동고등학교, 마지막 선생님께서 화원고등학교. 근무했던 예, 그 학교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것도 현장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아이들의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기 위해서 공동육아를 설립하고 운동했습니다. 공동육아. 예, 그래서 전국 초대 회장을 했고 예. 과천 열리는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를 바꾸려고 하면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학교를 만들고 어떤 학교 모형이 괜찮은지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와. 운동한다고 인도군 대화 아파트 예. 그게 예.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예. 그게 연합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경험이 그때 이제 재개발 들어가면서 재건축하시면서 예. 좀 아시는 분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르죠. 다릅니다. 예. 재건축은 이제 기존 단지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재개발은 그렇죠. 통합 그 지역 일대까지 통합 개발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연합조합장을 하면서 그것도 현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감실을 일주일간 점거 농성한 일도 예.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한테는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제가 현장 교육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거고요. 그것만이 지금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임입니다. 예. 예, 잘할 수 있다고.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교육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떤 교육 정책 펼칠 것인가, 예. 입시 아이들이 엄청난 경쟁과 사교육에 이 시달리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야기는 좀 이따 들어보는 예. 걸 하되 일단 평교사로서의 장점은 확 느껴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기 아까 이제 그 현장 이야기 하셨는데 언제 처음에 평교사가 되셨고 또 예. 어디 학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주로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는 양명여고는 안양에 있는 안양입니다. 거죠. 양명고. 예. 그거 좀 한번 이렇게 예. 왜냐하면 우리 또 제자들이나 그렇죠. 학부모들이 방송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양명여고에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평촌고등학교에서 10년, 신기중학교 3년, 인도군 고등학교 3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을 수원에 있는 하홍고등학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좀 기억에 현장감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학교에는 소풍을 가요. 예. 지금은 체험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우리 소풍 어디 가지? 라고 물었을 때 보통 하는 말은 우리 동해 바다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옛날에 여고생들이 제가 양면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동해바다로 갔나요? 애들 보통 말하면 선생님들은 됐어 이제 그만해. 수학여행 저는 맨날 무슨 그러게 안 좋은 기억. 여수 여수 오동도를 간 것 같은데. 불산대교. 저 사진에 나오는 게 정동진입니다. 정동진 거기 역 앞에 있는 바닷가 사진인데요. 학생 수도 저때 많죠. 예. 무박 3일 내일이 소풍인데. 잠을 안 자버려요? 무박 3일 갔다 왔습니다. 아니 원래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 걸렸고. 예. 토요일 날은 옛날에 학교 다녔잖아요. 예. 토요일 날 퇴근 못하게 부탁을 드리고 예.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이런 말씀을 듣고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기 내일이 소풍이라면 오늘 밤 기차를 타고 가서 원래는 그때는 요즘같이 체험학습 하면 요즘 사전 답사 이런 거 하잖아요. 답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간다. 그리고 지도상에 보니까 동해바다 가장 가까운 역이 있었어요. 그게 옥계역이었습니다. 옥계역. 예. 무조건 갔어요. 아이들과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옥계역에서 도착하니 역장님이 나와가지고 어디 가요? 그래서 소풍 왔어요. 그러니까 옥계역보다 더 좋은 역이 있다. 그게 정동진 역이다. 우리나라 맨 동쪽.
한동 쪽.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래시계 나오고 직전이었어요. 우리는 모래시계가 정동진에서 촬영한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내려가 다시 기차를 타고 정동진역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사진을 찍고 보물찾기 하고 김마전도 하고 다시 기차 타고 첫 전철 타고 학교로 그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여행이 아니라 음. 소풍을 파격적으로 네. 무박 3일로 가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래?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 별밤이 네. 있었는데 별밤 애들이 글 써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예. 라디오. 별밤. 언제죠? 이게 언제죠? 90년대인가요? 가자면 96년입니다. 96년. 96년. 예. 그때 이문세가 진행하고 있었나요 그때? 아닌가요? 아닐걸요. 그때는. 그래서 예. 지금도 그때 같이 소풍을 갔다 왔던 친구들 연락이 되고 있고 일부는 저기 충무에서 글 쓰는 마음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여튼 매 소풍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이들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숨통을 튈 수 있는 소풍을 뭐 예를 내일 소풍이라면 오늘부터 준비해가지고 우리 안양 같으면 대공원 야영장에 가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옆에 있는 국립박물관 미술관한테 보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한테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게 왜 일반화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뭐 결심을 하고 특별하게 믿고 따라주는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수학여행 2박 3일이나 3박 4일은 들어봤어도 그렇죠. 소풍 무박 3일은 아마 학교장과 네. 학생 당사자와 그렇죠. 학부모들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 기차로 와서 하룻밤,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놀면서 하룻밤, 그다음에 또 새벽에 오고 새벽 숙박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는 곳은 기차 아니고 기차에서 잠 다 자고. 그다음 온 날이 서성의 날인데 수업 시간에 애들이 계속 잤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월요일 이렇게 그렇게 토일 그때는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이렇게 간 게 아니라요. 네. 평일 날. 네. 평일 날 소풍 날인데. 평일 소풍 날에. 네. 근데 옛날에 소풍 다 같이 반별로 갔나요? 이제 저희 때는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말을 내가지고 반별 소풍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어린 사람인데 저희 때만 해도 옛날, 소풍은 무조건 저기 학교별로 갔죠. 학교별로. 비가 오면 체육관에 다 모여 있어서. 그게 이제 중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학교별로 가는 소풍이 많아졌고요. 그게 맞겠죠. 너무 대규모로 가고 그렇죠. 대규모로 가면 없이. 아이들이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통제할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서로들 관계가 좋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옥계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는데 그게 통학하는 기차였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남학생들이 많이 탄 거예요. 여고생이 한 반 명수도 많잖아요. 타니까 여고생들이 서로 이제 모둠끼리 짜가지고 족별로 짜가지고 가는데 야 남학생들 눈 마주치지 마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 자율적 통제를 하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소풍 나왔는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렇죠. 어르신들이 걱정한 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서로 새롭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새롭게 기획하고 그런 체험학습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안전한 장치도 필요하고요. 제도적으로 또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 수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뭐 평교사 출신 교육감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너무 제가 흥분했나? 너무 생생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었는데 아예 3년 전에는 이제 민주주목 교육감 몇 분이 하셨죠? 그때 성기성 교수님, 박효진 선생님, 이종태 선배님, 김거성 선배님, 김거성 목사님, 이한복 선배님, 이한복 이분도 평교사 그다음에 송주명 교수님 많았습니다. 이종태 그분은 그래도 경기 안양에 살던 분. 저희 선배입니다. 그렇죠. 그분도 평교사 출신이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연구자 교수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 중에서 성기성 교수가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됐는데
임태희한테 지금 10% 차이 가까이 아주 10%? 예, 가까이 완패당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좀 아니 석패 완패 사이. 저도 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1, 2, 3% 이내면 석패라 그러는데 5% 범위 내였으면 조금 많이 벌어진 건데 그건 안타까움 뭐 성기선 안타깝죠. 후보자님만의 문제가 우리 모두가 또, 임태희 같은 자에게 맞습니다. 교육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졌다. 아무리 윤석열 갑자기. 정권 초기다 하더라도 저희는 늘 시민사회운동은 늘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나는 내가 잘 냈고 남 때문에 졌다. 예, 맞습니다. 잘 된 건 내 덕이고 잘 안 된 건 남 탓이다. 이런 태도는 안 되죠. 우리 네, 모두 내 탓이요부터 하고 남 덕이요 내 탓이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항상 이제 고민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가로 모두 세로 모두 말씀하시던 걸 많은 듣다 분들이 보니까 돌아왔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주나. 예, 말씀하시죠. 아니 임태희 교육감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십시오. 그 김건희, 김승희 그것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학폭 저질렀는데 그것 무마하는데 연루됐거나 또는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뭐 내일이 내란 1주기잖아요. 1주년 됐잖아요. 윤석열 입에서 나온 많은 말들의 내용들을 보면 차별, 그다음에 혐오, 배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판박이로 그대로 폭력, 폭압. 그렇죠. 그대로 가져온 게 경기교육의 임태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물론 임태희가 윤석열을 만들 때 선거관리상본부장 이런 이력을 가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들께 책임을 져. 아니 본인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 그런 사과를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고. 예. 또 하나가 임태희가 처음에 교육감 후보였을 때 주 슬로건이 혐오 말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요? 정교조 반대. 근데 정교조 후보도 없었어요. 제가 후보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성기선 교수님이 정교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교수노조 출신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배제의 논리를 갖고 교육감이 된 거죠. 남의 존재를 왜 지가 반대합니까? 노동조합은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유엔 맞습니다. 국제법상 지구인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말에 그 출발의 씨앗이 돋아나 가지고 경기교육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아주 교사들을 조롱하는 그것도 큰 무리를 일으켰죠. 그렇죠. 지금도 그 부분에 지금 교사가 거짓말하고 있네요. 저 속마음이 저게 아니지만 이거죠. 이런 식의. 그건 안에 교사들 엿먹이려고 작정을 한 건가요? 평교사들 니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가요? 뭔 심보인가요 그것은요? 그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을 너무 몰라도 모릅니다. 그냥 상식 이하죠. 최근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에 갔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소규모 학교에서 우리 학생 수가 적으니까 급식 예산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진다.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임태희 교육감은 뭐라고 말했냐면 급식 예산을 어떻게 학생 수에 따라 편성을 할 수 있냐 그런 학교가 있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식 예산을 학생 수에 따라 편성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생 1인당 단가 만약에 그래서 6천 원이면 6천 곱하기 100명, 200명 할 거고. 그렇죠. 근데 단가를 좀 더 올리려면 뭐 6,500원짜리, 7,000원짜리 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옆에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고 실제 교육을 모르는 교육감 이 경기 교육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벌써 3년째 반이 됐어요. 3년 반.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윤석열 김건희 괴물의 앞잡이나 윤석열 괴물을 만드는데 일조한 거죠. 적극 앞장섰던 사람들은 비상계엄 사태 책임지고 나 때문에 이런 자가 대통령 됐고 김건희의 농단 국정 파괴가 있었다 하고 사퇴해야죠. 석고대죄하죠. 양심 있다면.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태희는 최소한 수업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가장 많은 시간은 사실은 수업이거든요. 수업에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재밌어야죠.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은 수업을 재미있다는 게 보다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하. 뭔가 깨달았어요. 아하. 깨달음과 그렇죠. 뭔가 느낌이 있는 수업. 그렇죠. 예. 그런데 임태희는 철저하게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쪽 부서가 찬밥 대우를 받는 AI 전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 교과서 이런 데 담당하는 데만 주목받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 없으니까 행정만 남은 거죠. 그 행정이고 그 행정도 올바른 행정도 아니지 예, 않습니까? AI 교과서나 AI 교육이란 건 얼마나 그렇죠. 신중하게 맞습니다.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윤석열 때도 무슨 갑자기 AI 교과서 한다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는 임태희, 윤석열 교육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냥 임태희 교육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임태희, 김건희 교육감 아니었을까요? 학생도 직접 김건희가 개입하고 저번에 좀 나왔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안타까운 거고요. 어떻게든지 현장을 기반으로 그냥 바꿔서는 안 된다. 제대로 바꿔야 된다. 현장 감으로 현장 교육 전문가가 그 힘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74기에서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쭉 우리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연나 유튜브님께서 현장 아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영배 씨님께서 학교가 오히려 감동적인 멘트다. 교사가 하나 될 수 있는 평균사와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듯. 유명님께서 박경인 교육감 후보님 학교 내 차별을 온몸으로 겪는 비전 문제도 꼭 해결해 주세요. 맞죠. 하재님께서 박 선생님 반갑습니다. 흐름을께서 교사 출신 교육감 진짜 필요하면 응원합니다. 별사랑님께서 동생들 2명 양명여고 졸업했어요. 써니님께서 문제가 심각한 경기 교육 교사 출신 교육감이 된다면 지금과는 확 달라지겠죠. 네, 달라집니다. 영배님께서 아이들 숨통을 틔워주는 평교사 교육감 멋집니다. 따로 또 같이님께서 현 경기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교육금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요? 요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그 와중에 박효진 TV 구독 좋아요를 안녕일 TV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올렸습니다. 안녕일 TV 세로 모드에서는요 DYC님께서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그다음에 최재웅님께서 박효진 화이팅입니다. MYSS님께서 찐호박 그래서 찐호박 별명이 생겼고요. 은성리님께서는 노예교육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개돼지 받는다라는 근본적인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강봉심님께서 무박 3일 소풍. 와, 저도 처음엔 수학여행 이야기 하신 줄 알았어요. 요즘 동해바다로 수학여행을 갔다. 그래서 수학여행 재밌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어요. 무박 3일 소풍 정말 이건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도 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시면 참 좋습니다. 자, 세로 모드에서 따로 똑같이님이 현 경기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교육에 대한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고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연구가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를 쉽게 직시하고 직면하면 대학 서열화 대학 입시죠. 그리고 사교육비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연동되어 있죠. 네, 다 연동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 입시, 대학 서열화 이것을 그냥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잖아요. 그런 과정상에 그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 이거 손대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 중에서 잘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한 반에서 저는 소신 있게 대학을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도 좀 하향 조정되는데요. 그렇죠. 너무 높았다는 책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정책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서열화, 대학 입시는 저는 대학 서열화, 대학 입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간에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집중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건 맞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만 있다면 그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이잖아요. 많이 바꿔냈죠. 그렇죠. 이것을 그냥 교육감의 권한으로 한 것 결코 아닙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경기도부터 바꿔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이 대학 입시, 대학 서열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 권력에
이렇게까지 경기도민이 갈구하는데 이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풀어라. 이 힘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교육부도 예. 다운될 것이고 예. 그런 것을 교육하면 할 수 있다. 왜? 유권자들하고 관계하니 가까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입시 이제 근본제 입시 폐지 또는 입시제도 개선은 굉장히 토론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을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역대 그런 이유로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로 다 피해왔죠. 예. 직시하고 직면한다면 그 문제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때가 됐고요. 지금 더 늦게. 그런데 문제는 대학 입시와 대학 서열화 때문에 유초 중고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 보십시오. 학부모님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책은 진짜 나쁜 정책이에요.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죠. 윤석열이 여의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 가지고 의대생 2,000명, 1,000명을 늘큰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서울대가 나와도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길이 보장 안 돼 있으니까 의대만 보내려는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명. 그렇죠. 그걸 자극한 거죠. 후계도 안 맞고 지멋대로 그렇죠. 해버렸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자극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의대 보내기 위해서 4세고시, 5세고시 이렇게 학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세고시, 그렇죠. 5세고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럼 입시를 폐지하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많은 대학을 유럽처럼 대학을 평준화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입학 자격 시험을 받고 합격한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학으로 그렇죠. 자객고시를 할 수 있고 추첨을 하면 됩니다. 추첨으로. 예. 왜냐하면 그렇죠. 원하는 대학이 그렇죠. 다른 한 대학으로 쏠리면 그렇죠. 다른 대학이 나눔이 되니까.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보십시오. 학생 수도 줄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배우고자 한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안 되겠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너는 오지 마. 이게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학이 어느 정도만 서열화가 된다면 입시 자체는 없어져도 추첨이나 여타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초중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리는데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대학의 서열화, 대학의 입시 문제를 대학 문제잖아요. 책임 있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려면 그는 뭐 헌법 문제는 아니고 입법을 해야 되는 어떻게 입법으로 하는 저 대학 평준화 아니 대학 평준 입시 철폐 대학 평준화 무상교육 운동본부 분들이 막 전국 수례도 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 그러면 서열화가 폐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는 그냥 무리 교육 이야기할 때는 입시 문제, 대학 서열화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교육 이야기할 때는 내 아이 문제 할 때는 어쩔 수 없어. 학원 가야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자기 욕망과 우리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을 가운데로 잘 찾는 것이 교육 정책의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초중고 교육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일단 국공립 때라도 통합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서울대를 한국대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국공립 때라도 서열 없애고 전국에 그렇죠. 권역별로 10개든 11개를 만들자. 이거 이제 과도기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공약이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 입시 철폐 대학 평균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논쟁도 해야 될 거고 입법도 해야 되니까. 근데 최소한 국공립 때는 주요 국공립 다 통합해서 서울대 이름도 한국대학으로 해야죠. 특정 도시 이름으로 국립대 우리나라 상당히 프랑스도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이렇게 한국대학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서울대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죠. 수도권 비대와 그다음에 기득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6대학, 7대학, 8대학, 9대학, 10대학, 11대학 뭐 하면 전국 서울을 제한 전국적으로 또는 수도권을 제한 전국적으로 분산하고 각 대학마다 특성화를 시켜서 이제 일부는 신청을 받고 일부는 추첨을 안. 아무튼 좀
그 설계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아무튼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맞다 이렇게 저도 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이제 교육의 거대 담론에 가까운 거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는 지금도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지금 아이들이 이건 말하기 좀 어렵지만 많이 죽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행복은 성적 순위 10대, 아니잖아요. 20대 이렇게 말했잖아요.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한 건 여러분 우리 이건 근데- 너무 끔찍한 겁니다. 예. 이건 정말 저번에 모두 아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던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악성 민원이라 이야기되는 것.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네. 학교 전체가 붕괴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학생 민원은 네. 안 되죠. 그건 진상이잖아요. 진상. 예. 상식선에서 문의하고 꼭 어필할 일 있으면 어필하고 그다음에 그 어필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갈등이 학교에서 많아졌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이나 이렇게 제도적 지원 없이 일을 내려보낸 거죠. 대표적으로 박근혜 때 돌봄, 예. 그리고 윤석열 때 늘봄 예. 이런 게 막 쏟아지고 그리고 지금 하나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도적 지원 없이 그렇게 일을 쏟아부으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과중돼 가지고 헛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학교 구성원들이 갈등이 없게끔 하는 것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하지 않는 학교, 예. 두 번째 악성 민원 없는 학교, 세 예. 번째 갈등 없는 학교 이런 게 이제 정책들이 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 교사를 몇 년 하셨죠? 30년 이상 했습니다. 30년 조금 더 했어요. 30년 정도 평교사 30년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정교조 집행부를 한 또 한 예. 4, 5년 정도 하셨나요? 뭐 그 속에 포함되는데 네. 집행부는 뭐 지회장부터 지부장부터 여하튼 많은 경험을 할 수 상근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래도 한 최소 5년 안팎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6년 정도 됐습니다. 예, 교육 현장 전문가랑 느낌을 음. 여러분이 아마 확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렇죠. 우리 아돌 TV님께서 아이고 택배 노조 관심 좀 부탁드려요. 과로사가지고 국민청원 동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 또 새벽 배송을 근절하자는 건 아니고 금지하자는 건 아니고 새벽 배송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최근에 쿠팡에서만 8명 순직으로 추정이 되니까 새벽 배송을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금지하자는 건 아닙니다. 새벽 배송은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금지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새벽 배송하는 분들이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고속 탔을 때 그 관광버스나 그다음에 대형 트럭으로 해서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거 2시간인가 운전하면 뭐 20분 의무적으로 주무시게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제시됐거든요. 의무 휴식제인데요. 요즘 뭐 대형 트럭이 막 그 앞차 졸음운전하다 받아갖고 다 죽었다 이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상당히 개선이 된 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만 쓰면 그것도 그 사람들 밤샘 운전이나 새벽 운전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질을 모으면 어떤 기존의 편익은 유지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극단적인 과로사나 또는 바람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충분히 방법이 충분히 나올 있을 수 거다고 있죠.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질문도 선생님 싱싱님께서 대학 입시가 해결이 안 되면 초중고 기형적인 교육인데 해결될 거라 믿어지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 첫걸음 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해결이 안 되면 초중고 기형적인 교육 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첫걸음 떼야 된다. 이름님께서 교육 철학만 제대로 돼 있다면 토론도 빠르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민주진보 교육감님들이 그 선거 앞두고 토론하기 전에 일상적으로도 막 토론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아닌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까 박혜태님께서 영어 가능 외국인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영어에 대한 경쟁점을 낮춰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외국인 학교 입학 여부가 결정된 잘못. 그러니까
해외 유학이나 부자 부모들은 음. 엄청난 고액과에 쪽집게 과에 그렇죠. 해외 유학 4살 입시 영어하고 막 이래갖고 외국어 교육을 독점 특혜를 다 입는다는 거. 근데 서민 중산층 아이들은 학생들은 유학도 못 갈 거고 뭐 외국어 쪽집게 과에도 못 받을 거고 뭐 이른바 저기 뭐랄까 비싼 사학도 못 받을 거고 이거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맞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영어 가는 외국인 정책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모시고 오면 되나요? 저는 네. 이제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아니면 이분 그래서 회화 교사를 많이 음, 모시고 오거나 이민을 저기 받아가지고 음. 저렴하게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네. 그거는 뭐 이것은 당연히 충분히- 학교 네. 학교 지금은 원어민 선생님들 학교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올라갔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빈틈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영어 교육이 예전같이 막 실력으로 따지지 않고 어느 수위까지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외교관 같이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모들의 과욕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답을 못 주지만 예. 애가 공부할 평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으면 예. 다 북돋워 줄 수 있는. 예, 박계태님께서도 영미권 회화 선생님들에게 비자를 주셔서 공교육에 습수하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니면 우리 영어 교사님들이 회화를 더 잘하게 도와주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박계태 선생님께서 오늘 나온 이 여러 제안들도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안딩글 TV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박규진 TV 세 군데 생방되는데요. 여기 올라오는 어떤 정책 제안은 우리 박규진 선생님 함께하는 또 능력 있는 또 우리 일꾼들이 계세요. 교육 전문가들이 아마 다 스크린하면서 함께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규진 TV의 민지맘님께서 교육개혁 이룰 수 있게 박규진 선생님 화이팅 해주세요. 그보다 더 반가운 건 구독을 했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했대요.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마이소리님께서도 구독. 안면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면 이룰 수 있다. 강범식님 글이 인상적이네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이루면 대학이 성적 좋은 학생 선발 효과보다는 대학의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하고 사회에서 함께 응원한다. 이것을 솔직하게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교육감 후보는 처음입니다. 찐오버 화이팅.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은 진짜 부동산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야 돼야 될 텐데요. 근데 워낙 여론이 막 분분하니 저만 해도 예전보다는 의지가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논란이 너무 심하면 좀 피해가고 싶고 좀 절충해가고. 그런데 저도 저는 반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내란이 터지고 난 후에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곳곳을 다니면서 다 끼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눴거든요. 근데 모든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결국은 교육이야. 그래서 더욱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를 이 배설안이죠, 배설안. 우리 교육이 배출안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어때 한국 교육에서 초중고, 대학,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같은 내란 수괴와 국정농단, 국정파괴, 국정개입, 그다음에 극단적 탐욕과 극단적 파시즘 같은 세력이 잉태될 수 있죠. 한국의 수십 년 된 수백 년 된 인본주의 교육이 있었죠. 인내천이라는 국시도 있었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멋진 우리 당군조선 이념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게 어떻게 보면 150년 동안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지금 거의 150년 가까이 그렇죠. 민중의 봉기와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 비혁명 그리고 또 우리 정교수 선생님들 요즘에 뭐 또 다른 교사노조도 있겠지만 생기셔갖고 학교 현장을 민주화하고 민주 인간화 교육을 하고 참교육을 하고 그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같은 자가 배설이 됐느냐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지난 제가 촛불 집회에서 여러 번 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교사로서 사과한다. 우리 탕비 PD님이 피켓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교사로서 사과한다는 이제 피켓을 들고 집회 오셔서
저도 네.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관련해서 그 말씀 부분을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그런 자들이 양산이 그러니까 됐을까요? 제가 독일에서 살았던 독일 그러니까 청년이랑 같이 산행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독일에 투표를 한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독일의 극우가 정치 권력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 같냐라고 그 친구한테 물었을 때 그 친구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이 민주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학교에서 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그 또한 없었잖아요. 예. 윤석열 시대는 없었죠. 근데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 저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체험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가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간접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간접 민주주의는 권력과 붙는 순간 그것은 관료화되면서 민주성을 잃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릴까 이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체험을 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민주 시민 교육하라는 학교가 아니라 예.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학교여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만 그게 체화가 되고 체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체험하고 체화되면 체험하고 체현하면 체화가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헌법 교육하고 대한민국은 교육한다고 되는 문제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예. 윤석열을 보면 갈등 구조가 자기 지지를 안 받았냐, 지지 안 받는다 생각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폭력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합니다. 야.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보시죠. 학교에 예. 들어온 법입니다. 예. 아동학대 보호법 예.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 예. 이거는 제9실을 목적의 그러니까 원래 법의 목적을 전혀 구현 못하고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이나 선도를 해도 그렇죠.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행사가 그렇죠. 너무 많다면서 그렇죠. 이것은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꼭 그래야 될까요? 아이고 옛날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좀 혼내달라. 이제 흠씬 때려서는 안 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서라도 사람을 만들려고 예, 부모님 노력하시는데 예. 저는 어렵더라도 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넣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현장에도 어떻게 구현되는 거 잘 봐야죠. 그러면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고 예. 이게 너무 잘못됐으면 폐기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폭력 예방법은 예방의 효과가 하나도 없고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 누가 피해자지, 누가 가해자지 이 게임을 합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는 서로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피해자로 끝납니다. 아마 학폭을 경험했던 사람 모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만 더 벌어집니다. 왜? 학교에 우리 아이가 갔는데 선생님의 역할은 없잖아.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아동학대 보호법도 실제로 악성 민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학교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학교여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진짜 살펴야 되고 더 이상 이렇게 학교가 되게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거고요. 교육감 선거가 빨리 끝나면 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그건 나중에 또 심층으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 학대를 방지하자, 학교폭력 방지하자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저도 엄청 맞고 학교에서 많이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맞고 하라 그랬는데 뭐 제가 막 그랬습니다만 또 일부 교직원에 의한 과잉 체벌이나 과잉
폭력, 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40대 50대들만 해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또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이 자연스럽잖아요. 난무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법들은 이름만 들어도 무조건 찬성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체벌도 우리 이제 요즘 금지되고 반대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물론 매불쇼 최욱 MC는 체벌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막 주장해갖고 토론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규제에서도 한참 이야기했던 게 꽃으로도 때리지 아이를 마라. 때리지 마라. 하고 했던 거죠. 그렇죠. 김혜자 선생님 책도 그런 책이 있었죠. 그렇죠. 김혜자 탤런트 책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 맞습니다. 일단 체벌은 안 되는 거고 부모도 요즘은 그렇죠. 그건 진화된 거죠. 네, 발전된 모습인데 네. 학교 현장에 학교는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고 질 높은 배움을 일으키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네. 배움은 관계 그리고 맞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무조건 이렇게 들이밀어서 해결할 건 아니고 또 그 법을 악용하는 게 난무해 가지고 학교 현장 지금 엉망이 됐고 뭐 갈등이 엉망이란 오히려 표현이 심화되면 네,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 빨리 해야 정도로 됩니다. 일단 빨리 점검해야 된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생진걸님께서 학교 교육 학생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학원 수업을 들으려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학교가 그러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교실 붕괴 또는 교권 붕괴 일부 현상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학교 수업만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교육이 더 내 말 사교육비는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사교육비는 안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걸 지적하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안타까운 여러분 거죠. 오늘 대본도 없이 선생님에게 마구 물어봅니다. 막 여러분들께서 그렇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박달중학교에 안양의 박달중학교에 예.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 학교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교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학부모나 선생님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졸업하기를 싫어하는 학교. 와 그런 학교도 있네요.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졸업하기 싫어한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가 비슷했어요. 근데 진보 교육감 시대를 거쳐오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예, 스펙트럼이 개성이라든지 완전 이렇게 개성해서 예. 예. 그래서 아주 천국 같은 학교가 있고요. 예. 어떤 때는 지옥 같은 학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진짜 아이들이 졸업하기 싫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려면 소수의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되지만 예.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저는 아동 수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기회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학생 수가 줄으니까 예산도 줄여야 돼. 언제 교육 예산을 역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대로 지원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전에 네. 안보가 중요할 때는 군대 갔다 와도 애군 훈련 받고 민방위 훈련 받고 다 했죠. 지금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교육에 진짜 집중해야죠. 그러면 새로운 우리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이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이거 기회다. 위기인데 기회다. 위험한 기회다. 코로나를 기회로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 위기를 기회를 삼자. 민주 시민들의 대화를 증진하는 계기로 그렇죠. 삼은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담임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담임을 했는데 예. 역대 담임한 경우보다 가장 만족스러운 담임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그때. 왜 그랬을까 되돌아봅니다. 아이들은 교육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관계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랑 관계가 좋아졌을 때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가장 심지어는 이제 한 일주일에 몇 번 학교 안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게 분리수거 같은 게 안 돼 있으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쳐다만 보더라도 선생님 제가 분리수거 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없을 때는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왜 못하죠? 다른 아이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나서면 나선다는 느낌을 줄까봐 그걸 스스로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나와의 관계가 대부분 차지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힘을 거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선택 학교로 왔나요? 그렇죠. 며칠밖에 안 오고 며칠 가끔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본인이 조정을 했을 때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니요. 그때 그냥 어떤 날 오고 어떤 날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청마다 이렇게 정해서 학교마다 뭐 다르고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교육감님한테 그때 이재정 교육감이었는데 이재정 교육감 시절 지금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인데 이걸 살립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어떻게든지 하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 여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학교를 직접 와 주십시오. 그래서 위생복 입고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쪽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학교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그럼 학급당 학생 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관계를 훨씬 더 깊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고등학교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에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회다. 기회를 그렇죠. 살렸으면 좋겠다. 그 학생이 줄어들다 해서 예산을 무조건 줄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사들이나 학생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쪽집게 가야 합니까? 사교육 전문가들이나 돈 많은 분들이 그렇죠. 1대1 또는 1대1로 하니까 효과 제일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공교육에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공교육은 예산 줄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가서 더 큰 돈 들여가지고 사교육 쓴 것도 모순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 말씀 대부분 거의 100%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것을 우리 사회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고 한꺼번에 안 되면 하나씩 하나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상황 인식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특히 4.16 세월호가 터졌을 때.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옹원봉 빛의 혁명을 이뤘잖아요. 많은 민족이 혁명을 이루고 난 후에는 전반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도 혁명이 된다면 그렇죠, 뭐가 바뀌어야 사람이 또 혁명을 일으키죠.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세상은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 막 생기고 선생님들도 그거 요구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허걱대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전보다 소장님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빨리 아이는 아이들, 학생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를 필요 없다고 교사는 없으면- 교사대로, 예, 맞습니다. 직원분들은 직원분대로, 또 비정규직 옛날보다 엄청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학부모는 학부모들대로 뭔가 불안하고 찜찜하고 뭔가 좀 걱정이 많고. 학교의 네. 갈등 구조 같은 경우도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걸 담당자 보내가지고 니네들이 조절해 와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새롭게 생긴 학교에 여러 일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교통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죠. 나서가지고 이해를 구하면서 갈등을 줄이려면 그렇죠. 권력자가 학교의 제 구성원들에 대해서 갈등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적극 직접 나서서 나서요. 개선하고 그렇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예,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그렇죠.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교육감 실무자 보내냐고 등지고 있고 그게 표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룽지님께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오늘 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유지관리 설명 제작 및 보급 보도를 냈는데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 감소에 대한 대책만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 감소가 아니라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서 문제가 아닌가요? 늘어날 수밖에 행정업무가 없죠. 줄어들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겠니? 이제 선생님들의 취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 이걸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그걸 많이 호소하셨죠. 예. 행정 아이들에게 학생에 집중하고 싶은데 예, 업무 경감해달라고 예, 너무 그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다. 교육에 예, 행정업무 전념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막 돌봄 업무까지 떠나면 예, 돌봄은 교사 선생님들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문 돌봄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겠죠.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교사도 찬성하시잖아요. 근데 그 업무를 교사에게 하는 건 저도 그건 너무 무리할 것 같은데요. 또 선생님들은 학습 준비돼야 되잖아요. 더 좋은 수업을 하려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영재 고등학교 수업은 대부분 다 모둠 수업이나 토론 수업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럼 특수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다 모둠 수업이나 토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일반 학교는 예. 모둠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수업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어떤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학생 수도 훨씬 많고 네. 여타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훨씬 많아요. 모든 교육을 하려면 학생 수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적당해야 돼요. 30명, 40명으로 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챙겨야 되는 교육이에요. 네. 그러면 수업 준비부터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영재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16명입니다. 16명. 예.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20대, 30대 투쟁할 때 보면 교사 인당 학생 수 예. 20명 안팎 예. 했는데 더 내려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재고등학교는 원래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좀 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토론 수업을 법적으로 강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법은 여건이 돼야죠. 여건을 마련하고 여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일반 학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토론 수업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거 그냥 책상 위에서 떠드는 소리죠. 예. 하기 편한 소리인 거죠. 그렇죠? 예. 토론 수업 필요해.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해. 예. 학교 현장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바로 그런 목소리부터 우리가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만족하면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영배 신님께서 졸업하기 싫은 학교 일반화. 학교 졸업하기 싫다. 좋습니다. 예. 휴일이 싫다. 난 학교 가고 싶다. 저는 옛날에 학교 가기 싫다 그랬는데 나는 학교 가고 싶어요. 이런 학교 일반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거창고등학교를 갔는데. 거창고 저기 저 경남 거창에 있는 대한학교 요람이죠. 지금은 사립이. 지금은 그렇죠. 대한학교는 아닌데 대한형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사립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처음에는 대한학교였는데 방학 때 갔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뭐 교장선 그걸 만드시면 전성은 선생님이 맞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죠. 다큐멘터리도 막 나오고 그렇죠. 유명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졸업하고 싶지 않은 학교가 가능하다. 그러려면 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아이들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위, 경제력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소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사 해주면 미친 듯이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떤 직업의 분들보다도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아마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이분들이 가장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그렇죠. 애정, 소명의식이 높은 분들 아닐까요? 감히 뭐 다른 직업도 그럴 텐데 그냥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부정확하거나 또 더 다른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러면 예시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해도 경찰관 선생님들, 소방관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 교사님들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시고. 소박합니다. 아이들의 편지 하나를 받고도 충분히 울어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죠. 맞습니다. 학교에 이름님께서 돌봄 전담사분들이 계시죠. 이제 돌봄 늘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죠. 그런 분 계시죠. 이분들도 막 비정규직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의 전 구성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개선해주고 또 조율해주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통합행정, 적극행정. 이분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09년 이렇게 생각하면 16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노동하는 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책임을 져줘야죠. 근데 방학 때 급여를 안 준다든지 급여가 보장이 안 되든지 이렇게 하면 개학했을 때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냈어요. 그냥 급식이 맛있다는 이유로. 그냥 급식이 맛있는데 문제도 없는데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살펴야 되고요. 지속적인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교육은 끝이 없죠. 우리가 주식은 요즘에 주식하신 분들은 주식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고 조금 해피한데 아직 개미들의 절반은 아직도 손을 봤다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개선해야 될 텐데 부동산은 투기를 근절하자는데 다 공감하지만 부동산 강론은 또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또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를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부동산 참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교육과 부동산이 가장 복잡하고 어렵죠, 선생님.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선생님 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쉽다. 일관된 예. 명료한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오히려 쉽다. 저는 쉽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속이 좀 시원하고 뻥 뚫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바로 보면 직시하고 직면하면 쉬운 예. 일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짜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마이 SS님께서 앵콜 되나요? 예,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여쭤볼 수 있죠. 예나 윤석이나 김건희나 임태 같은 자들이 정교조를 무슨 악의 세력으로 만들고 조선일보랑 같이 악마하고 극우 세력 도대체 정교조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교하려고 모임을 만든 거 독점권에 탄압받다가 그래도 우리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되면서 겨우 합법화 교사 됐네.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합법화돼서 그건 전세가 다 합법화돼 있어요. 합법돼서 지금도 이 선생님들이 촌지 추방시켜서 학부모들 부담 다 없애줬죠. 체벌 그래도 근절에 앞장섰고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동료나 선후배 간의 폭력이지 교사 폭력은 거의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사의 폭력은 아직 극히 정말 예외적인 게 일부 있죠. 또는 직원들의 폭력. 물론 이것대로 당연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신 분이고 근데 너무 평교사들이 급여가 적어서 학교에 전혀 못한다. 학생 교수가 이런다. 학생 수 줄여달라. 그다음에 좀 더 제대로 처우를 개선해달라. 아니 여러분도 직장 다닐 때 다 처우 개선해달라 그러잖아요. 뭐 그게 눈에 까십니까?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 다음에 모실 때는 오늘 미처 말 못한 거라 그다음에 이제 교사 노조 운동에 대한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죠. 정교조를 좀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고 뭐 교사 노조라고 또 새로 생겼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그 두 단체의 관계는 저는 뭐 협력적 또는 선의 경쟁 또는 공정 관계로 보는데 뭐 그것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단체도 좋은 교사 운동 같은 데는 또 굉장히 눈에 띄는 활동도 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거기에 뭐 송인 선생님, 김성철 이런 분들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더 해보고 싶고 선생님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한번 오실 때 그때 어떤 주제로 더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시를 한번 해주시면 애청자들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채팅도 활발하게 남겨주셔서 그래서 선생님 캠프에서도 꼭 다 체크 좀 한번 해주시고요. 박미애 선생님께서 안진걸 쌤도 박기 쌤 너무 고맙습니다. 교육 문제를 꼭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듬직하네요. 모든 문제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고구마 선생님께서 박기 선생님 책 읽어보고 팬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함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혜진께서 교육은 100년 대결하는데 박효진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셔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영배 시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참교육을 넘어서 삶교육, 살아있는 삶교육, 죽은 교육 반대 삶교육이 아니라요. 삶을 책임지는 삶교육. 옛날에 우리가 민족, 인간화, 참교육 만만세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좋죠. 민족, 인간화 교육해야죠. 근데 아이들의 삶을 어마어마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정말 멋진 아름다운 성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삶교육 너무 멋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처 못한 거. 그다음에 다음에 오면 제가 서울의 소리랑 공동방송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TV만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서울의 소리, 박규진 TV, 안진걸 TV 공동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뒤에 말씀부터 드리면 사교육비, 그다음에 대학 입시, 대학 서열화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걸 직시하고 직면해야 된다.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건데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걸 직접 한번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제가 책 제목이 삶교육으로 끝납니다. 아이들의 삶,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삶, 그다음에 학부모의 삶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살피지 않으면 지금 교육은 답이 없다. 그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들이
눈을 맞추고 싶다. 그런데 나한테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지금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생 중심 교육을 하고 싶고요. 예. 학생 중심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삶이 보장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움 중심 교육입니다.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곳, 그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충분히 배울 수 있어. 지금은 전과나 수련장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교육이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그 단계에서 더 질 높은 배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움 중심 교육이 학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정책은 학교가 답입니다. 학교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교육 이 세 가지를 저는 가져가고 싶고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정리를 또 아닙니다. 이게 완벽하고 정리하는 버릇이 있고 정리하는 버릇 좋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할 때 마이크 잡고 떠드는 느낌이 확 나는 게 이거 뭐죠?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 괴물 세력, 독재 탐욕 세력을 양산한 한국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과하고 성찰하고 계시는 박효진 선생님. 그래서 사교육, 공교육, 삼교육, 그렇죠? 공교육이 중심인데 공교육의 방향은 정확히 참교육과 삼교육이 돼야 되고, 사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조적으로 또 특수한 경우에만 일부 기능하는 뭐 이런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교육을 뭐 100% 없앨 수는 없겠죠. 언젠가 누구라도 쪽집게 교육은 하려고 할 테니까요.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겠다 이겁니다. 예습, 그다음에 선험학습 이런 건 불공정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또래가 공부하기 전에 돈으로 먼저 선험학습하고 선행학습하고 예습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그 또래의 공정한 경쟁에서 공존을 해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데는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행학습 금지법. 하나만 불공정한 행위, 매우 불공정한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배움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동료 학생들의 협력적 관계가 가장 많은 배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상당히 그런 기능을 했죠. 그래서 선행학습이 배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생각만 좀 하면 굳이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런 결단 내려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뛰어난 아이가 혼자서 예습을 조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선행학습을 막 과외 그다음에 또는 뭐 쪽집게 또는 사교육에 의존해갖고 하고 이런 것은 반칙행위죠. 반칙행위. 교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유출되는 지식은 곧 독재를 만드는 윤석열과 비슷한 얼마 전에 그 민병덕 의원 사모님이 김민영이라고 이분은 이제 대학교육 연구하는 아마 박근혜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울 수 없다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책도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목만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는 못해도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공부까지 잘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부보다 배움을 놓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박효진 선생님하고 너무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최근 뭐 수도 없이 많은 방송과 기자회견과 1인 시위와 집회와 시위를 저희는 생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뛰어난 식견과 아름다운 철학이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 삶이 행복해지고 안정일 TV의 그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교육, 공교육, 삼교육의 저자 30년 찐 교육 전문가 찐 아이들 사랑하는 평교사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민지맘님 경기도 교육감 진저로 교육을 기획할 분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로또 같은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박효진과 함께 3교육 기대됩니다. 정영숙님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박효진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최병필님께서도 고위직 정치인을 초월해서 평교사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계획으로 국가의 바로 서는 꿈나무를 육성하는 바탕을 이끄실 박효진 후보가 꼭 필요한 필승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복사라님 또 스페인 역할 많이 해주셨고요. 여의도 김프로님 교육의 시작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10대 20대 그 구경가 심각합니다. 반응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 다음에 한번 예.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아니 체험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험을 예. 통해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예, 뭔가 10대 20대 예. 극우화가 일부 현상은 맞는데 일배 놀이 같은 게 그걸 너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그렇죠, 그렇죠. 과도하게 보지 말라는 그렇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10대 때들 절대 맞아.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근데 네, 한번 그건 좀 더 분석도 해보고 네. 대화 토론 한번 해보는 거라고. 박효진 TV 가보니까요. 북콘서트도 얼마 전에 하셨네요. 이 책에 대해서. 네. 그것도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아쉬운 분들은 박효진 북콘서트 사교육 공개 3교육도 한번 봐주시고 현재 6,870명의 구독자인데 일단 안익을 TV가 힘을 합쳐서 7,000명까지는 구독자가 오늘 내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그래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80분 가까이 했습니다. 안녕.